자, 안녕하십니까. 이수면의 주식뉴스 공장 7월 30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얘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FOMC가 이제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8월 2일 새벽 정도에 시장에서 컨센서스 부분들은 금리 인상, 단지 이제 금리 인상 시그널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속도 면에서 어떤 코멘트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저희도 투자자 입장에서 하나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 무역 전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려할 사항이라는 이 정도 코멘트. 물론 이제 최근에 파월 연정이 상원과 하원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 부분들 진행하긴 했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추가 업데이트 코멘트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7월 달에 수급적인 특징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외국인이 이제 선물을 상당히 집중적인 접근 부분들을 진행을 했죠. 오늘도 보면 선물이 이제 업에 등락 부분들 진행했습니다만은, 일단 코스닥은 500억 정도 약간 누른 상태에서, 오늘 시장의 가장 특징 부분들은 양쪽 선물과 선물은 크건 아니지만 700계약 정도, 특히 현물 쪽에 1600억, 그러니까 먼저 선물의 리딩 부분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씩 조금씩 큰 금액 부분들은 아니지만, 현물은 어차피 어떻게 보면 타임 스케줄 상으로도 보면 선물을 먼저 땡겨고, 선물은 어떻게 업앤 등락 부분 변수로 매도 전매도 치거나 이게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움직임 부분들 보이고, 현물은 이제 확인하고 아마 어떤 코멘트 부분들이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들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1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돌이켜 보니까 오늘 7월 이제 거의 30일, 이제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이제 8월인데 7월 중순 정도, 7월 13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장보고 사호가 대용주를 하고 있는데, 대용주 군에서 기존의 현금 부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매매분들이 추가 접근 가능 여부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보고 대형 같은 경우, 장보고 대형 일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포트를 잡는데, 한 3, 4천 정도의 작은 부분들이 더 여유들이 있으시더라 가지고 그때 좋다 코멘트 부분들 드리고, 대형을 또 추가 접근 부분들을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어요. 자금 여유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회원님들에게 공지 부분들을 해서 가능하신 분들은 그쪽에도 추가 포트, 추가 접근 포인트 부분들을 해서 7월 13일에 하락 부분이 나올 때 과감하게 들어갔던 케이스들이 있어요. 오늘 상당히 강세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7월 13일 대비 거의 한 2주 동안이죠. 2주 동안 대형주가 지금 12%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다이나믹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전체 포트 수익률이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 플러스가 이제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 변동성에 따라서 수급에 의해서, 특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변동성에 종목군들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다시 이 사건 부분들 2월 달부터 지금 한 8월 달이 가까워지는 시점까지 이렇게 박스권 변동성은 여러분들 매년 나와요. 매년 최소 한 번 이상이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회피하게 되고 뭔가 불안하죠. 당연히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불안 심리 부분이 커진 건 당연한데, 이걸 계속 회피할 수는 없어요. 왜? 매년 최소 한 번 이상이 흐름 부분들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혹시 역으로 우리가 공격 포인트 부분들이 있는지 계속 우리가 고민 부분들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형주 쪽에서 건설이 오늘 제일 강세 부분들이 나왔죠. 지금 대형주 강세 부분들의 특징, 중국 상해종합지수 시멘트 관련된 게 한 2% 정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나라 대형주들, 조선주들, 철강주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죠. 허리 종목군들, 산업재 사이클이 돌아온다. 이 부분들은 작게 보실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무역전쟁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야 부분들이 가려졌다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 급락이 나왔을 때 그쪽 섹터 부분들은 단순히 지금 여기서 음봉 나오냐, 5일선 깨자, 21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긴 안목에서 보면 이렇게 하락 부분이 나왔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매수 접근 기회 부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금력이 크신 분들은 대형주는 5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그런 상관없죠.
이런 거 포석 부분들 하나씩 탁탁 던져놓고 그냥 시간 투자만 해놓으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건설주들이 그래서 거의 한 2에서 5% 정도, 철강도 비슷하게, 조선도 한 1에서 한 3%, 2% 전후의 상승 부분들이 보이는 반면 기계 인프라 쪽도 그렇게 흐름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운송도 마찬가지고 계속 뭡니까? 전기전자 쪽하고 바이오 쪽이 바로 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강도 자체가 예전 대비 탄력 면에서 탄력이 많이 감소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인가. 어떻게 보면 패션이 지난 거예요. 패션이 지나고 새로운 패션이 오고 있는데 그 패션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익숙해져 있는 과거 패션에 계속 연연하다 보니까 시대 흐름 부분들에 엇박자가 나게 되는 거죠. 계속 산업주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순환매 계속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종목, 그 다음에 모멘텀, 종목 장세, 순환매 이 부분이 계속 돌아갈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주 후반에 FOMC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 쫙 끌어올리는 움직임 부분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현재처럼 계속 각계전투식으로 계속 시장의 어떤 실적 장세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그 턴어라운드, 이렇게 순환매 파동 부분들을 확대를 할 것인가. 이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특징지로 삼성전기도 보시면 마이너스 6% 정도 하락폭이 나왔죠. 전기전자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단지 그거죠.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상승이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전기전자 쪽 바이오하고 그 다음 산업재, 허리사이클, 허리 종목군들, 오늘 조선업종, 기계, 철강, 물류, 그 다음에 건설업종, 이런 종목군들 장보고 뭐 이슈원터든 이슈원터는 이제 당분간 올해는 없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종목군 단타식으로 5% 목표로 할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미엄하고 일반도 올해는 지금 하반기는 아마 글쎄 모르겠습니다. 프리미엄이 진행되면 프리미엄을 일단 많은 포커스 본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슈원터든 장보고 쪽에 있는 그 대형주구는 다 여기에 이미 포석 부분 됐어요. 지금 좀 느리게 가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대로 들고 가셨다가 더 추가 거래량 터졌을 때 더 접근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끌고 가셔도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FOMC D-1 종목 장세 계속 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5년에서 10년 국채 1.64조인 좀 매입, 영국 쪽, 유럽 20위는 금리 동결 부분들 나왔고, 일본도 조금씩 꿈틀꿈틀 하고 있죠. 이 부분 일단 체크 놓으시고, 금일의 시장 선택 부분들이 건설입니다. 가장 강세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순환매 파동의 주도주 흐름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죠. 지금 보시면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느슨해지고 4월달 이후에 약간 느슨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메인스트림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다음 달 3일 정도 현대그룹이 이제 방북 부분들 합니다. 다음 달 저는 기대치가 있어요. 종전선언 관련된 부분들 기대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중국 증시는 소폭 약세 부분들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위안화가 조금 약세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어배등락하고 있어요.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상당히 좀 시간을 좀 끌고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보다 일단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보는 것도 FOMC하고 이란 쪽을 보고 싶어요. 이란의 제재 공포 부분들로 이란 리아라가 하루 만에 14% 폭락이 나왔어요. 여기에 이란의 대응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일단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가 부분들 지금 70달러 선까지 최근에 한번 반등 부분 나왔죠. 저는 이란 부분들은 저기도 지금 패권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란을 저렇게 건드는 거가 유추하고 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앞에 그 지중해 있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가스가 묻혔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패권 전쟁에 그리고 이란을 누르면서 자기들 생산 부분들 못한 것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 부분들이 산유국 상위국으로 올라가면서 좀 독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유가를 어떻게 컨트롤하는 게 자기가 이익을 좀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근데
이란은 강대해지면 안 되니까 이란 어떻게든 누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많은 국가들이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란이 바로 길을 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도 시끌시끌, 중동은 항상 시끄러웠기 때문에 유가만 75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그러려니 그냥 글로벌 유동성 부분이 급격하게 훼손되지 않고 시장 성장 사이클 부분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에 또 순환매 파동과 그다음에 종목분들 순환매, 그다음에 FMC에서 금리 속도 부분들이 좀 느리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기대감 부분들이 전체 시장의 종목분 반등 부분을 리딩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뭡니까? 종목, 섹터, 그 다음에 산업재, 허리 사이클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7월 13일 날 우리가 대형주 장보고 대형 과감하게 그때 추가 집권하신 분들은 지금 12% 이상의 수익 부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은 박스권 하단일 때는 어려워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한테 하단일 때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좋고 관심권 크게 두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지만 그때는 공포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매년 이런 파동이 나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시장의 하락을 만든 팩트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그 요건 자체가 없어지면 다시 상승시킬 에너지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에너지를 여러분이 더 크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7월 30일 이슈문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